자, 자기계발 능력 마지막 제 15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으로서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 중에 문서 이해 능력을 배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서 작성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문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문서 작성과 관련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회의록에 기입해야 할 내용은 모두 다 맞지만 상사로부터 다시 작성해 오라는 명령을 받은 WC, 회의록 작성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음과 같이 음반 제작사에 근무하는 K씨가 작성한 한 장짜리 보고서로 이것은 최근 음악 트렌드를 조사해 기획사에 소속된 팀이 제작할 음악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며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자, 제목 이별 노랫말을 담은 발라드 곡을 만들자 그랬는데 제작 기획팀 누구누구 이렇게 나왔어요. 댄스나 록, 힙합이 아닌 느린 템포의 발라드가 유행하고 있으며 솔로 가수보다는 그룹이나 듀엣으로 구성된 가수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행형의 사랑보다는 이별 아픔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유형은 앞으로 1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우리 팀 역시 그룹 또는 듀엣 가수를 했으니 느린 템포의 발라드 곡에 가슴에 스치는 이별을 표현한 가사를 담은 음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별 노랫말을 담은 발라드 곡을 만들자 그랬어요. 최근의 음악 트렌드를 조사해서 소속된 팀이 제작할 음악의 방향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지금 팀장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제작할 건지 짤막하게 이것을 마지막 주에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음악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획사의 팀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획사에서 어떤 식으로 음반을 제작할 건지 음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경험을 통해서 일경을 하면서는 우리 글을 쓰는 행위 이런 것은 의사소통의 또 다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작성하는 문서는 일경문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문서, 기획서, 보고서는 기본적이고 이메일을 통한 업무 보고가 당연한 시가 되면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표현해야 하는 문서 작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문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문서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일 경험에서도 다양한 문서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문서 작성이 개인과 관련된 일이라면 일 경험에서의 문서 작성은 업무와 관련하여 조직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과정으로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수 행위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인의 주 업무로서 문서 작성은 개인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를 넘어서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문서의 의미가 이처럼 문서 작성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 하게 된다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과 목적과 시기, 기대 효과가 명백히 나온 상태에서 이것들을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총동원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는 문서를 작성하는 목표, 즉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문서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작성해야만 합니다. 문서 작성은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능력의 결정체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문서의 대상, 목적, 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획서나 제안서 등 경우에 따라서 기대 효과 등이 바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했을 때 이거를 시행함으로써 제안했을 때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기대되어지는 기대 효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문서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문서 작성 지침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 경험 중에 사용되는 문서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성격도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회사 업무 보고서나 고객에게 보낼 때는 업무의 연장선이 되기도 하죠. 이렇듯 상황과 목적에 맞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문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봅시다. 신데렐라 이야기 이렇게 돼 있는데,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D씨는 최근 팀장에게 신입사원이 기획한 기획안을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광고 기획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는데 신입사원의 기획안이 너무 중구난방이라 여러 번 팀장에게 퇴짜를 받고 결국은 회사에서 글쓰기의 달인으로 통하는 D씨에게 팀장이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D씨 역시 그 기획서를 본 후 기가 막히긴 마찬가지였죠. 두석 없다는 말이 나올만 하네요. 그러더니 D씨는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제가 이 노래를 왜 부른 것 같아요? 하고 D씨가 말을 하자 신입사원은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D씨의 이어지는 다음 말에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즉, 만약에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신데렐라는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요, 어려서 엄마 아빠를 모두 다 잃었더래요. 자, 이렇게 만일에 노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곧바로 이 신입사원은 알아차렸죠. 바로 D씨는 당신의 글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구성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체계적인 문서 작성이 직업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원칙과 체계가 있는 문서 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문서 작성 시 작성법에 주의하여 작성해야 함을 아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일 경험에서 업무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자신의 명확한 생각을 전달하고자 할 때 문서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이고 명확한 진행을 위한 일 경험의 성격상 우리는 많은 문서 작성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상황에 따른 문서 작성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 경험에서, 즉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서는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문서 작성 상황은 요청이나 확인을 부탁하는 경우, 또 정보 제공을 위한 경우, 명령이나 지시가 필요한 경우, 제안이나 기획을 하는 경우, 약속이나 추천을 하는 경우 등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 5가지 상황에 대해서 각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청이나 확인을 부탁하는 경우를 살펴볼 텐데, 이건 업무 내용과 관련된 요청 사항이나 확인 절차를 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문서를 활용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경우가 있는데, 일 경험 중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시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정보 제공과 관련된 문서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이나 보도자료 등의 문서,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서나 안내서 등이 있죠. 정보 제공을 위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또한 모든 상황에서 문서를 통한 정보 제공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명령이나 지시가 필요한 경우의 상황인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관련 부서나 외부기관, 단체 등의 명령이나 지시를 내려야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 지시서를 작성을 합니다. 업무 지시서를 작성할 때는 상황에 적합하고 명확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요청이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사안이 아니므로 즉각적인 업무 추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안이나 기획을 할 경우 네 번째 경우인데, 제안서나 기획서의 목적은 업무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할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중요한 행사나 업무를 추진할 때 제안서나 기획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안이나 기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담을 수 있는 작성자의 종합적인 판단과 애견적인 지식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약속이나 추천을 위한 경우, 약속을 위한 문서는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추천서, 개인이 다른 회사에 지원하거나 이직을 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상사가 작성해주는 문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법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공문서, 우리가 보통 각 회사나 기관별로 고유의 문서 양식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문서를 선정하여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별도의 양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양식을 선정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공문서는 회사 외부로 전달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정확하게, 즉 육하 원칙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작성한 언제, 날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연도와 원리를 반드시 함께 기입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자, 그걸 꼭 명심해야 되고,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을 보면 한 장에 담아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엔 마지막엔 반드시 끝자로 문서가 끝났음을 표시해 줘야 되고, 복잡한 내용은 항목별로 구분해야만 합니다. 다음 또는 아래 첨부하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이런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외 문서이며 장기간 보관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는 것이 공문서의 특징이에요. 다음에 설명서. 설명서는 명령문보다 평서형으로 작성을 합니다. 일반적인 서술 형태로 작성을 하는 거죠.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글의 성격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술해야만 합니다. 또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삼가해야만 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도표를 통해서 시각화해 가지고 이해도를 높여줘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족이 아니라 고객이 보고 완벽한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최상의 내용이에요.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설명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서 작성 시에는 기획서 작성 전 유의사항이 있고,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고, 제출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 전 유의사항을 한번 보면 기획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 정확하게 기입됐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 기획서는 상대에게 어필을 해서 상대가 그것을 채택하게끔 설득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작성해야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작성 시의 유의사항이 뭘까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기획서 내용이 한눈에 파악되도록 체계적으로 목차를 구성하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짜임새가 있어야 되겠죠. 핵심 내용의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내용이 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을 딱딱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고,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서 내용과 적합한 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도록 한다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체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출할 때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냐. 첫 번째,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즉 오타는 없는지, 잘못된 필요없는 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건 굉장히 큰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이것이 공신력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성공 여부가 달려 있으니까 이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내용 작성 시의 유의사항과 제출 시 유의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쓰는 보고서인 경우에는 진행 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작성하고, 핵심 사항만을 산뜻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내용 중복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일 때는 도표나 그림을 활용하는 시각화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전달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보고서 제출 시에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냐. 보고서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점검을 해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최종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 자료는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근거를 정확하게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에 대한 예상 질문을 사전에 추출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출했으면, 보고서를 제출했으면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미비한 부분은 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답변을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일경험에서 문서 작성은 형식적인 면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죠. 공문서는 일정한 형식 안에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기업의 경우 각 회사마다 문서에 대한 정형화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서 작성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문장 구성 시 주사항과 문서 작성 시 주사항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 구성 시 주사항, 첫 번째, 간단한 표제를 붙인다 그랬는데, 문서의 내용을 바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표제를 붙이면 문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문서의 주요 내용을 먼저 쓴다. 즉 두 가지예요.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의 핵심은 맨 먼저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자, 시간 단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불필요한 한자 사용은 배제한다. 그랬어요. 문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장은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행과 단락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문서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 한자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의미가 중복되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 사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문으로 작성한다 그랬어요. 공문서에서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의 형식은 피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서는 작성 시기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작성했는지. 왜냐하면 기록으로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서 작성은 반드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말 그대로 이게 오랫동안 영구적일 수도 있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서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최종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문서의 첨부 자료는 반드시 필요 자료 이외에는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그 문서를 설명하기 위한 첨부 자료 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문서 내용 중에 금액, 수량, 일자 등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리뷰 문서 작성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서 작성의 기술은 박혁종 씨가 저자예요. 이 박혁종 씨는 기업교육 전문 강사로서 CJ그룹, 포스코 글로벌 리더십 센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HRD 인력개발 스페셜리스트로 16년간 재직한 사람입니다. 삼성, LG, 코카콜라 등과 같은 국내외 굴지회사에서 기업 성과를 높여주는 다양한 강의와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현장의 퍼포먼스와 리더십과 관련된 효과적인 방법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일이 주업인 자유로운 영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서 작성의 기술은 직업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문서 작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지만 문서 작성에 대해 공포증을 앓고 있는 직업인이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아이디어가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를 한 장의 완벽한 문서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서가 퍼펙트한 보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컴팩트한 문서일까요? 이 문서 작성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박혁종 저자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노하우, 어떻게 하면 좋은 문서, 어떻게 하면 짧고 강한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업인들이 궁금해하는 비즈니스 글쓰기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의 내용을 강조하는데, 첫째, 문서를 잘 쓰지 못하면 벙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문서를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치고 문서를 못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문서에 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 아이디어는 자신만의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서는 생각의 결과이자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문서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예절, 이것은 뭐냐면 짧으면서 강력한 메시지, 즉 짧고 굵게 쓰여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해요. 하지만 짧고 강한 문서는 쉽사리 나와지지는 않죠. 쉽사리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문서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강조한 내용은 문서 작성의
왕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문서 작성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많이 써보고 좋은 문서를 많이 읽어보고 많이 생각해 보면서 상사와 많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 당신의 문서는 짧아지고 강력해진다라고 저자는 강조하면서 문서 작성의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살펴보고 싶으면 문서 작성의 기술 박혁종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문서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서 작성과 문서 작성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문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효과적으로 문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바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A와 B를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이 A는 문장으로 풀어 써 있는 거예요. B는 이거를 그래프화, 도식화했죠. 이랬을 때 A와 B에서 전달은 B가 한눈에 모든 것을 원활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B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각화라는 것이 바로 주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직업 기초 능력의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 중에 문서적 의사소통의 앞부분 문서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지금 문서 작성 능력에서 효과적 문서 작성까지 해서 15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열심히 들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수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어준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